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추세 추종 전문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자, 매주 월요일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 그리고 증시 흐름 파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번 6월 둘째 주 어떤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가 있는지, 또 증시 흐름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월 이전서부터 주간 국제금융 주요 소식들 꾸준히 올려드리면서 시황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하고 보지 않는 분들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유익했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그리고 또 간간히 제가 코스닥 150 종목이나 코스피 200 종목 소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놓치지 않고 보시기 위해서는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겠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C땡땡 바이러스의 확산세 지속, 이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이 주요국 봉쇄 완화 이후에 재확산 여부에 관심을 주셔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전 세계의 이 코땡땡 확진자가 700만 명을 넘어갔죠. 그리고 사망자 수도 이제 40몇 명을 상회를 하고 있는데요. 1일 확진자 수가 좀처럼 수그러들지가 않아요. 오히려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8만 명대에서 9만 명대, 9만 명대에서 10만 명대, 지금 거의 11만 명을 넘어서 12만 명을 상회하는 확진자 수의 증가세,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 그리고 추가 부양정책, 이런 부분들의 또 고용지표의 실물 경제지표의 개선세,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증시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한 번은 조정을 줄 가능성을 점점 높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미리 쫄 필요는 없겠지만 인지를 하고 있는 것과 모르고 뒤통수를 맞는 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 대응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나타난다 라는 점 꼭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주요국들의 대부분 이제 봉쇄 완화 추진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대규모 재확산, 2차 팬데믹 재확산 조짐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향후에 본격적인 완화 시에 확산 재개 여부, 이런 부분들에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6월 FOMC 회의에서 정책 논의에 주목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향후의 자산 매입 속도, 이 부분이 지난주 주 말로 가면서 채권 매입 규모를 좀 줄이는 그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의 자산 매입 속도 조절, 이런 부분들이 이번 FOMC 회의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의 변경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점도표의 변화. 물론 정책금리 동결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향후에 자산 매입 속도 조절이 들어가는지, 또 포워드 가이던스의 변경이 되는지, 또 점도표의 변화가 있는지. 마이너스 금리는 제가 실효성 이런 부분들도 무료 카톡방에서 말씀드리면서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이전서부터 드리고 있는데, 향후에 코 땡땡 요 이후 금리 변화, 점도표의 변화 좀 주목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5월 CPI 반등 여부도 관심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CPI는 뭐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죠.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 부분이 6월 10일 날 5월 CPI 발표가 돼요. 근데 지난 4월 달에 마이너스 0.8이었어요.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던 것인데, 이 2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본에 플러스로 전환이 될지, 이런 부분들 관심 갖고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지난주 주요 이슈에서 5월 고용지표 관심입니다. 또 ISM 제조업 지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경제지표, 제가 항상 주요 경제지표 발표에 따른 시장 반응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되겠고, 또 세계은행과 OECD의 경제 전망 발표도 있습니다. 근데 좀 부정적이에요, 이쪽은. 세계은행 6월 8일날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가 있는데, 1월 금년 세계 경제 전망치를 2.5%로 낮춘 바 있어요. 근데 이번에 좀 큰 폭으로 좀 수정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OECD 6월 10일 날 경제 전망 발표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 3월에 금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플러스 2.9에서 2.4%로 하향 조정을 했었어요. 이번에 또 하향 조정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고, 또 유로존 1분기 GDP 수정치하고 4월 산업 생산 발표가 있는데요. 유로존 뿐만 아니고 중국에서도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또 장중에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옵션 만기일과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외에 그 오페크 플러스, 이게 좀 일찍 열렸죠. 원래 이번 주 금주 예정이었었는데, 6월 6일 열려서 7일까지 해가지고 이제 1일 960만 배럴 감산 1개월 연장, 이런 소식이 또 국제 유가를 40불 수준으로 또 올리는데 한몫을 했어요. 지금 현지 시각으로는 선물 가격이 WTI 39불 하고 있네요. 40불을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향후에 금주 국제 유가 향방에 좀 관심을 주실 필요도 있는데,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원유 재고 보고서도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이제 드라이빙 시즌 이런 부분들, 그 내용, 휘발유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좀 보실 필요가 있죠. 또 화학 섹터라든지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 그리고 그 외에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그 아르헨티나 디폴트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결국 디폴트 선언을 했었고, 알게 모르게 증시에 영향을 주었지만 시장에서는 뭐 주목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기는 했어요. 이게 채무조정 막판 협상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 합의 가능성이 좀 높아져 있다,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하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변수,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그 홍콩 대규모 시위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 근데 좀 잠잠히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이번 주가
그 천안문 사태 기념 그리고 홍콩 국가법 통과 이후에 이제 6월 9일 홍콩 송환법 반대 1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 당국하고 이제 중국, 미국 움직임에 좀 관심 어떤 소식이 증시에 좀 발목을 잡을지 이런 부분들 신경 쓰실 이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좀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제가 3월에 존 템플턴 명언을 거의 뭐 자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지금 어떤가요? 지나고 보니까 6월달 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3월 19일 정말 그 대폭락 굉장한 비관이었잖아요. 비관. 세계 경제 침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코땡땡 때문에. 예. 근데 비관 속에서 강세장이 태어나서 회의 속에서 자라며 회의 속, 낙관 속에서 성숙해서 행복 속에서 죽는다. 지금 죽었나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낙관 속에서 성숙해. 지금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나요? 지난주서부터 그런 말들이 조금씩 많아졌어요. 굉장히 증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 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3월 증시 폭락에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바닥이 어딘지 모르지만 바닥은 나올 것이다. 예. 근데 여기 주목을 하고 있어야 여기가 바닥 언저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주목하고 있지 않으면 모른다. 계속 그 말씀 해드렸어요. 그럼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이 존 템플턴의 가치 투자 전략인데, 그럼 지금 최고로 낙관적일 때냐? 그리고 제가 증시 반등, 3월달 이후에 증시의 반등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어딘지 모르듯이 꼭지가 어딘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쵸? 주목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고점에서 물려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 좋은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까 잘 홀딩 기준 잡아서 끌고 가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추세 추종 전략이에요. 그리고 최고로 낙관적일 때는 또 언제인지 모르니까, 꼭지가 어딘지 모르니까 주목해서 보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주목해서. 그쵸? 근데 그 주목해서 보고 계셔야 된다. 무엇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느냐? 여성재 전문가의 매주 월요일 올려드리는 시황 영상, 그리고 또 제가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 오픈 카톡방에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 또 장전 시황을 잘 참고를 하시면 정확한, 정말 칼로 물을 자르듯이 정확한 타이밍은 아니더라도 그 부분은 잡아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감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차트를 좀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3월 23일 과매도 신호가 풀리면서 3월 24일 종가 기준 8.6% 급등.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장전 시황, 이런 부분, 장전 시황을 통해서 한국 증시의 상승 가능성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오픈 카톡방에서. 제가 이제 해외 증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우존스 보시면 3월 23일 마이너스 3.04% 하락 마감했어요. 3월 23일. 그러면 23일 월요일 하락 마감한 영향은 화요일, 한국 증시 화요일에 영향을 주겠죠. 그쵸?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한국 증시 영향을 주잖아요. 자, 지난주 금요일 고용지표 호조, 깜짝 발표로 인해서 오늘 한국 증시 갭 상승 출발했잖아요. 상승 출발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3월 23일 날 미국 증시가 다 하락했어요.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3월 23일 마이너스 0.27 장중 저가 마이너스 3.61 S&P 500도 마찬가지죠. S&P 500도 3월 23일 종가는 마이너스 2.93 장중 마이너스 4.91% 꽤 많이 빠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3월 24일 화요일이죠. 3월 24일 꼭 알아야 하는 시황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이게 장전 시황에 올려드린 내용이에요. 최대 관심사인 미 의회 경제지원 법안이 정치적 협상에 발이 묶여 있지만 연준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 발표는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경제지원 법안은 몇 번의 협상을 거치면 수정된 법안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미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와 재정정책의 병행이 가장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조건을 장전 시황에서 제시해 드렸던 거죠. 이 부분을 잘 참고를 하셨으면 코스피 한국 증시 3월 24일 화요일 8.6% 급등 과매도 신호가 풀리면서 상승하는 초입 국면에서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지 않았는가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고,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매도에 따른 매매 전략이 있으면 과매수 구간에 따른 또 매매 전략이 있겠죠. 그쵸? 과매도 신호가 풀리는 시점에서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 이후에 상승세를 이어가는지는 계속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과매수 신호가 풀리게 되면 기술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쵸? 마찬가지잖아요. 반대잖아요. 반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과도한 유동성 공급은 거품을 끼게 할 수 있다. 거품. 여기서 그럼 여기서 과매수 신호 이후에 기술적인 조정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기술적인 조정 이후에 또 지지 반등이 나오면 지금까지 조정을 너무 기다리셔서 매수를 못하신 분들한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지지와 저항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장을 파악하고 그래야 유연한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가장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이 이제 레버리지를 매수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어디에서 해갈 것이냐. 이미 차익 실현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지수 반등 시에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레버리지입니다. 라는 것을 한 두세 차례 걸쳐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영상을 한 두세 차례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레버리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레버리지 보시면 제가 기술적으로 항상 저항을 받는 자리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이평선의 하락 변곡점, 이평선의 데드 크로스 발생된 가격 구간에서는 저항이 예상되어집니다. 네.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의 데드 크로스가 발생된 가격은 얼마인가요? 14,000원 가격 구간이죠. 60일선의 하락 변곡점 가격도 14,000원 가격 부근이고요. 그리고 21선의 하락 변곡점 가격은 14,500원으로 15,000원 가격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거의 얼추 다 올라온 상태죠. 그리고 그게 어떤 신호를 보내주고 있느냐? 과매수 신호에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과매수 신호 이후에 기술적인 조정,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 구간에서 기술적인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또 지금 신규로 매수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것이 되겠고요. 또 인버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252670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가 되겠는데요. 인버스는 반대로 레버리지가 과매수 신호에 빠져 있다면, 인버스는 지금 과매도 신호, 과매도 구간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럼 과매도 신호가 풀리게 되면 기술적인 반등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인버스를 길게 보시면 안 돼요. 레버리지도 뭐 사실 마찬가지지만, 예, ETF, 레버리지, 인버스, 장기 투자하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해드리고 싶고, 그럼 여기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더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7,000원 가격 구간서부터 계속 인버스 그냥 매도하세요, 매도하세요, 그런 의견을 드려왔었는데, 이미 타이밍 놓치셨어요. 이미 타이밍을 놓치셨고, 여기에서 과매도 신호가 풀리면서 기술적 반등을 주게 된다면 6,000원 가격 부근, 일단 6,000원 뭐 끊어지는 마디 가격이니까 6,000원 가격 부분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럼 6,000원 이 가격 구간까지 반등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중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 6,000원을 뚫고 다시 7,000원, 8,000원, 9,000원, 만원까지 갈 것을 기대하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레버리 인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과매수 신호 뜨고 기술적인 조정받고 다시 한번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하고, 과매수가 풀리면서 조정, 쭉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기준을 갖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시장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위험 자산을 회피할 거냐, 위험 자산을 재차 선호할 것이냐. 네. 그래서 앞서서 이 주요 국제금융 주요 이슈 짚어드릴 때, 유로존의 그 산업 생산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건 뭐죠? 유로존, 특히 좀 미국 증시에 많은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유럽의 산업 생산 지표가 좀 생각보다,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와준다면 미국 증시에도 좀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럼 미국 증시가 조정을 좀 받는다면 한국 증시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 거기에 이제 달러가 다시 뭐 반등을 준다든지, 유로가 또 약세를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들 좀 복합적으로 참고하셔서 보셔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장전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제 영상 보시면 더보기에 카톡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 링크 클릭하시면은 또 입장 가능하시고, 입장하시면 또 장전 시황이라든지 또 제가 올려드렸던,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의견도 또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 그 시황은 일요일 날 올려드렸어요. 일요일 날 쭉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가 쭉 올려드렸고, 오늘 오전에는 이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6월 3일 장전 시황에서 세인트로이스 연은에서 V자형 경기 회복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와 인프라 지출이 필요하다는 보고서 발표에 미 증시가 상승 반응을 보였지만, 마이너스 금리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다는 점에서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이전에도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드렸고요. 그리고 종목에 관해서 셀트리온 말씀드렸고, 파트론은 1만원 넘어가는지 관심입니다. 이걸 장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파트론 잠깐 넘어가서 종목 한번 잠깐 보면은요. 파트론 영상 올려드리고 나서 26일 날 오픈 카톡방, 무료 카톡방에 차트 올려드렸고 좋은 가격 구간 기회 제공이 되었고 지금 어때요? 과매수 구간에 빠져 있습니다.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버렸어요. 10,000원 가격은 제가 저항 가격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항 살짝 하루 일간 흐름에서 지난주 금요일 쉬었고 장중 고가 1,100원이에요. 쉬었고 오늘 장중 음봉이었습니다. 장중 음봉. 오전만 해도 음봉이었어요. 5분봉 보시면 상승 출발해서 시가는 1.13% 상승 출발해서 음봉으로 내려오죠. 음봉 내려왔다가 장 후반 들어서 강세 거래량 증가하면서 10,000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릴까요? 추격 매수 하지 마시라고요. 추격 매수 하지 마세요.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지난주에 올려드린 거죠. 시세 어디까지 볼까 라는 제목을 달아서 10,000원에서 11,000원 가격 구간은 저항입니다. 이 저항 구간에서 기간 조정 내지는 주가의 좀 조정, 저항이 예상되어지니까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에서 뭐 꼭 추격 매수를 지금 하셔야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좀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해서 파트론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신규 매수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항을 좀 받고 매물 소화도 거치고 해서 조금 유리한 매수 평단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지금 증시 상황이 과매수 구간에 빠져 있는, 진입해 있는 가격 구간이고, 또 증시 전망을 단기적으로 하기가 참 어려운 시장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유연한 대응이 또 종목별 대응이 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겠는데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오픈 채팅방, 무료 카톡방에서 또 의견을 장중에 드리고 있으니까 오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제 영상 더보기 누르셔서 카톡방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